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시속 100km로 달린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주변을 살피기보다는 전방을 주시하느라 경황이 없을 겁니다. 여차하면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한가로이 풍경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빨리 간다는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옆 사람보다 한 걸음 먼저 도착하는 겁니까? 친구들보다 1년 먼저 승진하면 빨리 도착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도착지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인생에서 도착지라는 곳이 있기는 있는 걸까요? 답을 알면서도 서두르는 우리들입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면 세상에서 앞선 이는 맨 앞의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 자리가 내 것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서둘러도 됩니다만 과연 자신 있습니까?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정시에 도착하시는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제로는 지친 영혼을 위한 여유로운 삶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저자는 피에르 쌍소라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에세이스트이자 철학자이신 분입니다. 제가 이름을 아니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2000년도에 처음에 이제 책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엄청난 열풍도 일으켰고, 느리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건가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 2편, 3편도 나왔었는데, 이제 전부에서 거기 절판이 된 상태에서 지금 다른 이제 새로운 출판사에서 지금 얼마 전에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느리게 사는 것. 조금 한 호흡 이렇게 쉬었다 가는 거. 네. 어렵지만 말은 참 절실하게 와닿는 거네요. 근데 참 이 책이 제목도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라서 좀 천천히 느리게 읽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준비하느라고 좀 촉박하게 또 업무 쫓기면서 이제 주말에 읽고 이랬는데요. 이 책을 읽고 삶을 바꾼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뒤에 보면 추천사를 쓰신 분들이 여러 분 법정스님, 이혜인 수녀님 이렇게 있는데 장석주 시인도 있고 제주 올레 이사장인 분이 이제 그 자기가 추천사를 썼는데 본인이 10여 년 전 기자로 일하다가 너무 그 특종 경쟁이나 갚하는 속도전에 이제 극도로 심신이 피폐해졌는데 운명처럼 이 책을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림이라는 제목에 끌려서였는데 그걸 읽고 나는 느림을 선택하겠어라고 결심을 하고 걷다가 끝내 직장을 그만두고 산티아고 길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길에 돌아오면 이제 그 길에서 산티아고 길에서 제주 올레길을 만들자. 이러면서 결심을 하고 제주 올레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느리다 빠르다 이전에 그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 인생의 책으로 다가온 거죠. 이 책이 저희 오늘 소개해드리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그래 느리게 사는 것도 있지 이렇게 지나가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소중한 책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면 이렇게 완전히 인생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조금씩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내용 중에 한두 가지라도. 네, 그래서 9가지 과제 이렇게 해서 천천히 걷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초반에 좀 읽어드리고 싶은 게 그 법정 스님의 책들이 이제 그 법정 스님이 하시고 나서 전부 다 절판이 됐거든요. 그중에 이제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중에서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읽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다 에세이스트인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가 아직도 여운을 남기고 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는 느리게 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느림은 개인의 자유를 일컫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느리게 사는 지혜는 첫째, 빈둥거릴 것, 즉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둘째, 들을 것,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셋째, 권태, 무의미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취미를 가지는 것이다. 넷째, 꿈을 꿀 것, 자기 안에 희미하지만 예민한 하나의 의식을 자리 잡아 두는 것이다. 다섯째, 기다릴 것, 가장 넓고 큰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것이다. 여섯째, 마음의 고향, 즉 존재의 퇴색한 부분을 간직해두라고 그는 말한다. 한가로이 거니는 것, 그것은 시간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과 조화를 이루는 행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이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다. 소유가 우리를 괴롭히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에게 궁핍을 모르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부풀게 해주기 때문이다. 재물이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일찍이 동양의 현자들이 가르친 바 있는 사상을 그는 현대의 언어로 서술하고 있다. 동양의 지혜가 그 현지에서는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서양의 지성이 이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밖에서만 찾으려고 한다. 살짝 스치기만 할 것이지 움켜잡지 말라. 움켜잡는 순간 그대는 복잡한 삶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정말 명문장이죠? 근데 그게 정말 그 법정 스님 책 중에 그 무서에도 그게 나와요. 그 네. 난처 화분인가 이걸 이제 선물을 받아서 창가에 두고 외출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외출해서 생각이 난 거야. 아, 이 화분이 하루 종일 햇빛을 받으면 죽는데 이걸 네. 안 들여놓고 왔구나 해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돌아가면서 화분을 치우게 되는 거죠. 네. 전 죽어도 그런 경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참 책이 다 절판됐다는 게 아쉽긴 한데, 이렇게나마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제가 그 책 속의 내용을 안 읽어드리고 법정 스님의 그 글을 읽어드린 이유가, 이게 전에 이제 유명한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제가 읽기에는 번역이 조금. 안 맞아요? 너무 기존에 2000년도에 나왔을 때 책과 이제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2000년도에 번역한 분은 좀 그 의역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 지금 현재 번역된 책은 이 피에르 쌍소의 특징이, 언어의 특징이 질문형으로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단지 아닌지를 이제 읽으면서 독자가 해석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전 책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려도 이제 명확하게 의미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읽는 독자에 따라서는 굉장히 더 큰 함의를 가지고 자기가 여운을 가지고 읽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더 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도 바쁘게 살았어요. 네. 직장 생활 27년을 아침 7시 전에 출근을 하니까 현장에 도착하면 7시 10분 전 보통 이래요. 네. 퇴근 시간이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늦게도 오고 심지어는 우리는 퇴근합니다가 아니고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썼어요. 아, 네. 하루 종일 새벽부터 회사에 있으니까 밤에 집에 잠깐 갔다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퇴근하는 뭐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는데 지금 한 6개월 이렇게 집에 있어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느 쪽에도 지금 이렇게 좀 내가 조금 그러면 천천히 스텝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마음은 그런데 잘 안 돼요 생각처럼. 책을 다시 봐야 될 모양입니다. 느리게 산다는 게 뭐 나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게으름 피운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그거하고는 다르죠. 예, 시간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그 나한테 주어진 시간의 리듬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겠다, 쫓기지 않고 이런 의미인데 예를 들면 타인에 의해서 뭐 실직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마음은 좀 쫓겨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시간을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가 보통 사람 쉽지 않은데 안 되더라고요. 네, 불안하고 내가 이거 계속 놀면 어떡하나 뭐 이제 가장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잠깐 회사를 옮기거나 이제 쉴 때 마음은 이제 휴가도 갔다 오고 그동안 못 논 거 놀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안 되고 휴가 갈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가도 뭐 계속 딴 생각하게 되는데 또 뭐 주변에 어떤 분 보면
뭐 휴가 때 뭐 회사를 그만두면 막 실업급여 받으면서 놀아야지. 그 또 회사 취직하면 또 열심히 일하고 그 차이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고 자기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성취할 거야 뭐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이런 욕심이 별로 없고 그 시간에 그냥 맞춰서 자유롭게 호흡한다거나 할까 뭐 그렇기 때문에 저와는 이제 시간을 다르게 쓰는 거죠. 저는 항상 쫓기고 업무에 쫓길 땐 쫓기고 또 일을 그만둬도 쫓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어떤 조그만 변화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제가 한 2번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회사를 옮길 때 일단은 회사를 구하는데 총력을 펼쳐서 확정을 해요. 입사를. 그럼 제일 좋죠. 대신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달 뒤에 출근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놀아본 적이 있어요. 저도 회사 옮길 때 그러고 싶은 정말 달콤한 한 달이에요. 있는데 혹시나 그 한 달 안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서 취소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 욕심이죠.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 바로 출근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 쉬어요. 그렇게 해서 못 갑니다. 지금은 안 되고 이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달 뒤에 다음 달에 출근하겠다. 그래 놓고선 이제 뭐 등산에 낚시에 뭐 아주 신나게 한 달을 정말 좋으셨겠네요. 달콤하게 노는 거죠. 잘한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쫓기며 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책이 말하는 이제 한 가지 뭐 이제 명제처럼 얘기한다면 느리게, 단순하게, 소박하게, 고요하게 살자입니다. 구체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행동 요령이랄까요? 네, 법정 스님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네. 거기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시적인 언어로 이제 요약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저자가 얘기하는 이제 것 중에 예를 든 게 한가로이 걷기입니다. 걷자, 산책. 산책하고 다른 의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산책은 우리가 운동을 하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걷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죠 뭐.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한가로이 걷기는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걷기인데요. 그 걷는 행위 자체, 자유로운 호흡, 뭐 이런 거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할 권리가 내 권리다. 이런 걸 이제 그런 거 당연하게 느끼는 편안함에서 비롯되는 걷기인데요. 그래서 산책하고는 좀 다른 게 그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저자 얘기는. 그래서 나 혼자 뭐 명상하면서 아니면 뭐 여기저기 쇼핑하면서 이렇게 뭐 아이 쇼핑하면서 걷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냐면 나랑 의견이 좀 견해가 다른 친구. 그런 친구가 막 얘기하면서 가차없이 막 공격을 하고. 그럼 우리는 중간에 싸워가지고 집에 가는데. 네, 그렇죠. 분통을 터뜨리게 하거나 또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한 논리로 나를 깜짝 놀라게 흥분시킨다거나 이런 친구가랑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는 그 길. 그런 길이 추억 속에 있지 않으신가요? 옛날 생각은 별로 안 나는데 와이프랑 둘이 호수공원을 돌기는 하죠. 그냥. 네. 결혼하시고 나서 네, 저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1시간 이렇게 도니까 얘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한 바퀴 이렇게 1시간 천천히는 아니에요. 어지간한 속도로 이렇게. 산책은 솔직히 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운동 삼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연예인 흉도 보고 식구들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1시간을 걷는데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자가 이제 자기 젊은 시절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저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거든요. 대학 시절. 그때는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 할 게 많았는지 뭐 그 학교의 숲이라든지 아니면 거리라든지 이런 데 걸으면서 정말 그 열띠게 토론을 하고 또 술도 마시면서 노곤해져서 집에 돌아가서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고 그 다음날 또다시 재충전해서 일어나고 이랬는데 그때 그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 대화를 나눴던 그 길과 그 대화들 그리고 그 피곤함, 존중받아야 될 노곤함 이런 것들이 바로 한가로이 걷기라는 겁니다. 한가로이 걷되 친구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시골길을 몽상해져서 혼자 걷고 이런 거랑 다르다는 거죠. 아니면 예술가가 관찰하는 눈으로 막 주변을 보면서 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랑 다르게 친구랑 같이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그런 여유. 저 요즘에는 그런 걸 저도 못 느껴봤는데 대학 시절에나 이럴 때는 많이 느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낮잠을 한숨 자는 게. 낮잠 얘기도 나옵니다. 낮잠은 밤의 잠과는 틀리게 밤의 잠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낮잠이야말로 정말 느리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꼭 잡니다, 저는. 예, 배불리 먹고 노곤할 때 이제 갑작스럽게 낮잠이 몰려오잖아요. 그때 싹 자고 딱 일어났을 때 그 다시 재충전된 느낌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평생의 습관이라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여유롭게 사시고 계신 밥 거예요. 먹고 그전에는 이제 일찍 밥을 먹고 의자에 이렇게 기대서 30분 정도 이렇게 한숨 잤는데 네. 요즘은 집에서 밥 먹고 바로 들어놓으니까 의자에 누우면 반만 눕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 소파에 들어놓으면 완전히 누워버리니까 속이 더부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밥 먹고 30분 정도는 왔다 갔다 하든 뭐 이렇게 뭐 컴퓨터를 하든 그러다가 30분 정도 지나서 한숨 자요. 꼭 잡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회사에서도 꼭 자요. 어. 안 되면 이렇게 너무 밝은데고 그러면 수면 안대를 끼고라도 자요. 10분, 15분. 그 노루잠이라 그러는 건데 그 잠깐 뇌를 쉬는 게 오후에 굉장히 오후 시간이 윤택해져요. 그 눈치는 안 보셨나요? 왜 상사나 아니면 건설 부하직이나. 회사는 다 잡니다. 점심시간 되면 본사도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요. 그게 노동자의 예. 본사 사무실도 현장이 아닌데 현장 사무실은 말할 것도 없고 본사조차도 12시 되면 뭐 절전의 개념도 있겠지만 불 꺼지고 대부분이 자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낮에 몽상이나 아니면 낮잠은 평온한 명철함이 되살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수십 년 동안 낮잠 잤는데 나는 안 똑똑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어요. 아니죠. 충분히 뭐 정신과 육체에 그런 소생함이 있었을 거고요. 보통 저희 같이 그냥 일반은 사무원, 회사원들은 낮잠 자는 게 굉장히 눈치 보이거든요. 다 안 자고 있으면 좀 그렇겠네요. 네, 뭐 엎드려 있으면 지난 밤에 뭐 했나 뭐 이런 눈치도 보이고 항상 지식 노동자도 아닌데 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그 스스로를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못 느끼는 거죠. 제 일에 분위기를 대해서. 몰아갈 수는 없을까요? 지금 우리 이 라디오 듣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기는 좀 잤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사무실 분위기가 안 자고 말똥말똥하다든지 뭐 그거를 다 같이 잠깐 눈 감고 10분 정도 가만히 있는 이런 분위기로 몰아갈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저만 노곤한 것 같더라고요. 다들 초롱초롱한데 저만. 안 자는 사람들은 또 버릇이라고 그래요. 낮잠이 버릇이다. 근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잠깐 정 안 되면 10분 동안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네. 그것만 해도 훨씬 시원해 오후가. 그게 이제 꿈꾸기라고 이제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직접 몽상이나 아니면 잠을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해서 다른 세계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창조적으로 뭔가 생각할 수 있고 꼭 선생님 말씀만 앞에 보면서 그것만 집중할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일할 때는 일을 하면서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업무 속도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안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래서 지금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좀 너무 몰아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왜 속도 조절이 늦어? 왜 업무가 이렇게 안 돼? 왜 결과가 안 나와? 이러면서 계속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못된 사람이 되고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나쁜 상사시구나.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요. 그러니까 일의 속도를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대로 다 그냥 최대한 빨리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에 진행하고. 그거 아주 나빠요. 예. 그리고 그 속도에 못 미치면 다른 사람한테 막 욕을 한다거나 요구를 하고. 나도 힘들고 예. 상대도 힘들게 하고 내가 과다 연소돼가지고 네. 엉망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또 선택한 이유가 제가 요즘에 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회사를 옮겼는데요. 더 이제 또 새 회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욕이나, 기대감, 의욕, 뭐 그렇죠? 보여주겠어, 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너무 과다 의욕과 이제 지시 내려오는 걸 다 완결해야지 이런 욕심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피곤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조금 더한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부하 직원한테 일을 시킬 때 상대방 이마에다가 써놔요. 0.5, 0.7, 0.3 이렇게 써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저 친구는 10개를 시키면 7개 해올 수 있고 이 친구는 5개밖에 못 해오고 이 친구는 3개밖에 못 한다.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의 능력이. 안 되는 친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 지시를 하면 내가 기대치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어야 화를 덜 내요. 안 그러면 10개인데 너 왜 7개 했어? 5개 했어? 이러기 시작하면 너무 상대도 힘들어지고 나중에 그 친구가 나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아예 그렇다고 상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화를 안 내고 10개 시켰는데 그 친구 0.5였다 그러면 5개 해오면 어머 잘했다. 네. 야 좋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은 해왔으니까. 네. 그러면 서서히 하나씩 올라와요. 이 친구가. 칭찬해주고 야 근데 말이야 너 회의 끝나고 내 방으로 와봐. 그래서 야 인마 너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뭐가 안 돼. 방이 있으셨군요. 내 방으로 와봐 하는 거 보면. 내 그렇죠. 자리로 와봐도 아니고. 제 방에 있는 네. 기간이 한 10년은 되니까 네. 내 방으로 와. 그래서 이렇게 현장 소장 괜찮은 자리예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슬쩍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확실히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이제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지시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게 저 친구가 대략 몇 %로 돌아온다는 건 감을 미리 잡고 있어야 일단 내가 편해요. 네. 내가 스트레스 덜 제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저는 모든 사람 머리에 10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나 봐요. 네, 내 기준대로. 내가 10개 시켰는데 넌 왜 네. 10개 못 해와.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될 때인 거예요. 그거 하나, 0.5, 0.7. 네. 그래서 각자 뒤통수나 이마에 써놓으세요. 네, 그리고 저도 좀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죠? 힘들어. 네, 욕심이 좀 많은 거고, 개인적으로 욕심이 많은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내 회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요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지금 제가 꿈꾸기랑 그 한가로이 걷기 말씀드렸잖아요. 한가로이 걷기, 예. 그 권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마광수 교수의 권태를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마광수 교수만 알아요. 아, 네. 그런 이제 거기에 이제 저도 읽어봤었는데 예. 그 권태는 정말 형이상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형이하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본인이 정말 삶이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정말 세상을 가소롭게 본 사람이 느끼는 권태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근데 이 저자는 그런 권태는 안 된다. 그런 고상한 형이상학적인 권태 하지 말고 그럼 멀리해야 되고 진짜 권태를 즐겨야 되는데 그 권태란 무엇이냐면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권태. 그리고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말로 급하지 않은 일은 모두 뒤로 미룬 채 행복감에 젖어서 즐겁게 행동할 수 있는 권태. 그래서 이제 재촉받지 않고 여유를 즐기면서 느긋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권태를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쉽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예. 그래 권태 새로운 의미 해석이야 이렇게 예, 하면서 예.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 논리가 굉장히 저를 끌어들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권태만이 나를 노예처럼 부렸던 세상에 부당한 힘과 폭력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권태로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상대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알리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내가 모든 사람한테 집중하고 아니면 어떤 그 세상의 사회가 아니면 직장이 나한테 어떤 노예처럼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진짜 노예처럼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했다면 권태를 즐기는 거는 나는 그런 노예가 아니야. 이런 작은 어떤 상당한 거?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려면 정말. 네. 그러니까 나태함하고는 틀린 거죠. 예, 적극적이고 용기가 필요한 게 권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 아까처럼 낮잠을 잘 수 있는 용기라든지 이게 권태죠. 네. 이제 저는 아직 이 단계를 못 갔지만. 저도 그게 못 갔어요. 네. 그게 말이 그렇지 그렇게 되나요? 쉽지 않지. 여럿이 있고 그러면 눈치 보이고. 네. 그래서 권태를 새롭게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떨지.
지금 충분히 권태롭습니다. 네. 더 권태로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좀 곤란하고 좀 다시 또 바빠져야 되는데 마음만 바빠요. 몸은 안 바쁘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 네. 피에르 쌍소. 이게 항상 절실하면서도 쉽지 않은 얘기. 그렇죠?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쉽지 않은 것. 쉽지 않은 건 아마 실천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해보면 또 네. 한 가지라도 해낼 수 있을 건데. 근데 요즘에 가치가 뭐 책에서도 나오지만 지칠 줄 모르는 사람, 지칠 줄 모르는 사람. 네. 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평가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역행해서 난 느리게 살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죠. 좋습니다.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 박현경 씨가 소개해 주신 책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숫자로 환산되는 것들은 행복의 필요 조건에 불과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충분 조건들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난 들꽃이, 하산길에 바라보는 노을이 그렇습니다. 새끼를 핥아주는 어미개의 잔등을 바라보는 일, 시골에서 보내실 꾸러미들을 풀어보는 일은 저울에 달아도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방향을 잡은 후에 속도를 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처리에 있어서는 당연하죠.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속도만 올린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이 선 후에도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가 인생의 전부도 아닌 까닭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기, 퇴근하면 억지로라도 회사 일을 접어두기가 필요합니다. 자투리 시간이 생겼을 때 지루하지 않으려면 생각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다급하면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모자라게 느껴지고 몸도 호동거리기만 합니다. 어제 늦도록 야근하고 오늘도 허둥지둥 출근길에 오르셨습니까? 사회생활이 다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공감합니다. 반가운 사람이라도 만난 것처럼 발걸음을 멈춰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뛰어오던 길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만 어색할 뿐 작은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또 성격까지 바꿔놓습니다. 죄송하지만요. 누가 가져다 주는 행복은 없습니다. 실감하실 때 많으실 겁니다. 물만 셀프가 아니라 행복도 셀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복을 차지하셔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